바로 김건희 여사 조사 문제입니다. 음.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사실 조사를 하는 거 서면 조사를 할 것인가, 방문 조사를 할 것인가, 검찰청에 출석을 그러니까 출두를 하게 해서 조사할 것인가, 소환을 하는 그것도 공개로 할 것인가, 비공개로 할 것인가, 한 것인가. 5가지 정도 경우의 수가 있었는데 네. 결국 출장을 갔어요. 네. 그러니까 제3의 장소에서 만났죠. 출장.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계신 곳으로 간 것도 아니고 검찰에 제3 출두한 것도 아니고 제3의 장소예요. 그 뭐 저기 경호처에서 제공한 어떤 안과 비슷한 곳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게 해석이 어려운 게 윤희석 대변인께서도 오늘 MBC에서 그 말씀하시던데 선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직 영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여러 번 있었는데 현직 영부인에 대한 없었지. 그 수사가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관례상 이게 잘못됐다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법적으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다음 경호상의 이유로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법적으로 하여간 이 법적인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형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수사 관례상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 기사 좀 띄워주세요. 나는 이거는 처음부터까지 다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패싱이 없었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 네. 근데 이거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계속 강조했던 건 검찰청사에서 조사하라는 거였거든. 네. 그랬다면서요. 그렇게 해왔어 지금까지. 그러면 검찰청에서도 비공개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 주말에 했으니까 비공개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3의 장소라고 하더라도 경호처는 아니지. 전화 통화도 못 하는 데인데 담당 검사가 전화도 못 해. 그런 데서 조사를 한다고? 이건 확실히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나는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잘못했으니까 처벌받는 이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는 처벌 안 받을 거야. 네.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사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고 지금 그냥 뭐 자세하게 얘기하면 너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예. 사실 명품백 논란은 그냥 아예 죄가 안 돼요. 그 여기 지금 김건희 여사 변호인이 최지우 변호사잖아. 네, 네. 지우도 여기 내 개인적으로 연수원 같은 반이고 내 친한 후배인데 예. 그래서 여기도 한번 나왔었는데 지우 말이 맞아요. 그거는 처벌도 안 돼. 처벌이 안 되죠. 근데 왜 굳이 저렇게 긁어부스로 만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긁어부스로 만든 거야. 더 정치적인 해석을 해주신 건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석되게 한 거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참 저도 여당의 이슈고 또 저희 대통령 일가에 관련된 이야기라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아니 수사 어쨌든간에 사과를 하시기로 하셨고 그 의사를 전 국민이 다 확인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법적인 김건희 여사께서도 그 명품백 그러니까 도이치 사건은 빼고라도 명품백 관련된 사건은 본인께서 어쨌든 국민들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깔끔하게 어차피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청문회도 앞두고 있고 뭐 그런데 깔끔하게 좀 해결을 하는 모습을 보이시면 좋지 않나라는 아쉬움은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 김건희 여사 조사해서 처벌하자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패싱에 가까운 일을 당한 게 이번에 두 번째 아닙니까? 그렇지. 첫 번째는 그 저기 인사 검찰총장 모르게 인사가 나 쭉 친한 해가지고. 그 대검 저기 그 부장 중에 한 명이 나 친한 형님인데 멀리 갔어 멀리. 그래서 저도 최초로 검찰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의 면면이 누구랑 가깝고 이거를 처음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계기였던 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조금 어떤 수사의 공정성이나 여기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한 직후에 그 인사가 이루어져서 그렇지. 그때 당시 저도 어디 나가가지고 이걸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정기 인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번 패싱은 진짜 경로할 만할 것 같아요. 자, 좋아요. 소위 말해서 이거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부담이 되니까 검찰에서 지금 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야 이렇게 뭐 굳이 해야 돼? 이런 수사를 어쨌든 책임을 했다고 쳐도 적어도 총책임자인 검찰총장한테 이야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좀 하고 싶었어요. 사실 원래 송경호 그 중앙지검장에서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으로 그때 교체가 됐잖아. 네. 그때 논란이 더 친윤이다 뭐 이런 얘기. 찐윤이라고 친윤도 아니고 찐윤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그 교체 이유가 설명이 되잖아.
용산이 이러려고 그랬다. 이러려고 그랬다라고 설명이 돼 버리잖아. 그러면 안 돼. 그걸 안 보이기 위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낸다고. 사실 이원석 검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번에 그 중앙지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거 도이치모터스는 저 추미애 때부터 수사지휘권 없애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도이치모터스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내가 전화를 못했네. 그게 말이냐 방구냐? 아니 그러면 그 자료들을 갖고 검사들이 미리 나가 있던 세팅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설명해?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를 이렇게 수사하라가 수사지휘지. 조사 여기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조사 거기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해. 그게 수사지휘야? 그거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는.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품백 관련된 건 현장에서 그 설득을 해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진 그래. 거기 때문에 검찰총장에게 보고드릴 그게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조금 이거는 그냥 그거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반대할 게 뻔하니까 안 한 거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냥 반대할 게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뭐. 얘기하면 장난하냐? 그럼 반대할 게 뻔하니까 안 한 거라고. 무조건 소환 조사해 이러셨을 것 같으니까 아, 입장을 여러 번 밝혔잖아요. 그럼 이게 결국 검찰총장의 지시를 안 듣고 누구 지시를 듣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기 판단이라고 순수히? 서울중앙지검장은 본인 책임하에 했다라고 뭐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누가 연계되어 있다 뭐 여기까지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이건 그냥 내가 국민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거야. 변호사 겸 국민한 사람으로서 지금 당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더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거를 이거 어디까지 얘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다른 패널들이 이야기한 것도 좀 보고 왔는데 저희 패널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여기 윤희석 대표님도 그 말씀을 좀 하셨던데 부분적으로 자 형식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나 그 내용과 결과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평가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사의 내용 물론 거기 입장이 변한 게 없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이렇게 나왔지만 형식의 문제는 형식의 문제인 것이고 이걸 가지고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낼지 그게 중요하다. 우리가 뭐 조금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막 너무 열을 올리기보다는 방점을 조사를 했다는 거에 찍고 그 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저희 측 패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조금 걱정됐던 게 그겁니다. 아니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이런 식으로 형식으로 수사를 하면 국민들께서 믿으실까? 그리고 이제 무혐의 나오겠지. 어차피 무혐의를 내가 그랬잖아. 법적으로 무혐의 맞아. 무혐의 맞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무혐의 나오잖아. 아유. 그 무혐의도 원래 나와야 되는 무혐의인데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당연하지. 저도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 바로 그렇게 내잖아요. 이렇게 검찰 수사를 하는 걸 보니 특검을 해야 될 이유가 명확하다. 아니 검찰총장까지 패싱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요. 네 진짜. 윤희석 선배님이 이렇게 말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아마 질석 형도 힘들었을 거야. 아마 엄청 힘들어.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더 세게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당 패널이라서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누가 보기에도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굳이 이번 건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번에 저희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좀 저희들을 걱정시키는 부분은 자꾸만 빨리빨리 끝낼 수 있는 부분들을 키우는 느낌이랄까? 그럼. 근데 그게 최악이야, 사실.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의도적인 건가 막 그걸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이나 고도의 계산이 있어서 그랬던 거라면 그건 뭐 제가 아직 초짜라서 잘 모르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가 일이 커져가지고 막 진짜 호미로 막을 걸 가리려도 못 막는 막 지금 딱 이렇게 그런 상황이야.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을 뭐 여러 번 봐가지고 이번 것도 조금 그런 게 아닌가. 나는 사실 민주당 얘기건 국민의힘 얘기건 대통령실 얘기건 뭐 영부인 얘기건 대통령 얘기건 나는 그냥 법대로 얘기하거든. 네. 이건 진짜 아니야. 잘못했다고 보시는군요. 이건 완전 잘못했지. 저도 보면서 걱정되더라고요. 검찰총장이 만약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워낙 성격이 대쪽 같은 사람이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별말 없이 넘어갔으면 그냥 비판하고 끝인데 검찰총장까지 패싱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그냥? 보통 일반인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렇게 그 방식으로 하지 못하게 했을 거니까. 나도 김건희 여사를 포토를 세웠는데 이건 절대 반대야. 그건 안 돼. 그렇죠. 근데 검찰청사에서 조사를 해야지. 경호처 김건희 여사를 경호하는 경호처에 전화도 안 되는데 검사를 찾아가서 거기서 무슨 조사했는지도 모르게 제대로 된 보고도 안 하고 조사를 하고 우리 조사했으니까 끝. 그럼 국민이 믿겠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려들을 정무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해도. 거지.
그러면 지금 또 한 가지 좀 문제가 되는 포인트가 그거잖아요. 왜 지금 했는가? 왜냐면 지금 검찰 조사를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왜냐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부임한 지 좀 됐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여러 가지 타이밍 조율이나 뭐 저희 전대 전에도 있었고 뭐 있었을 텐데 왜 지금 이렇게 수사를 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좀 쟁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시거든요. 다음 주에 26일 청문회 있잖아요. 그거에 대비한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서 청문회 어차피 안 나갈 거야. 그러니까 나가든 안 나가든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를 그 자리에서 받았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세요? 그랬다면 더더욱이나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안 되지. 그랬다면 더더욱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돼. 검찰 청사에서 받았고 근데 비공개로 했다고 하면 민주당은 비공개로 해도 뭐라 하겠지. 당연히 그거 특권 아니야. 근데 그건 특권 아니야. 아니 비공개는 다른 영부인들도 근데- 했잖아요. 근데 경호처가 사는 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지금 관영이 말대로 그걸 염두에 두고 다음 주 탄핵 청문회 관련해서 어차피 안 나갈 거니까 야 검찰 수사도 이렇게 잘 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려고 세팅을 한 거라면 더더욱이나 잘못한 거야. 근데 그것밖에 없지 않아요? 그 이유밖에 없지 않아요? 어. 근데 그 목적을 근데 달성하려면 그거를 여기 검찰청사에 절대 나오면 안 돼? 비공개로?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저는 왜 그걸 용도로 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지금 그게 경호상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도 조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그 왜 여사님께서 그 저기 어디 참사 현장에 가가지고 혼자 홀로 대통령도 모르게 이렇게 가가지고 뭐 추모하시고 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고 했던 적도 있는데 본인의 수사에 관련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이렇게 경호의 문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했더라면 저희가 조금 더 민주당에서 무도하게 막 할 때 효과적으로 디펜스 할 수 있었을 텐데 야 이게 좀 어려워요. 저희가 이거 이야기하기가. 디펜스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호미로 막을 걸 가래도 못 막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가 빌드업을. 그러니까 그냥 검찰청사에서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하면 민주당 또 뭐라 하겠지. 그거 끝이야. 그리고 무혐의 나면 돼. 근데 이제 이러면 저 경호처에서 뭔가 검찰총장까지 패싱하고 해야만 됐을 이유가 있으면 그럼 또 용산 얘기 나온다고. 그게 약간 굴비 엮이듯이 가는 거예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출근길에 무슨 얘기를 할 건가 이 얘기가 엄청 논란이었었는데 결국은 뭐 오늘은 거취 표명을 안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사실 내가 이 정도로까지 개무시당하는 상황이 됐다 하면은 옷 벗을 수 있는 사람이야. 9월에 임기가 끝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킨다고 뭐가 달라질게 자기 계속 패싱 당하는 상황 되면 근데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면 과거 윤석열 대통령 됐던 그 과정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들이박을 수도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총장께서. 그러니까 최소한 정상적인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보장을 해줘야지. 그리고 그게 공정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벌을 안 받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수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했다고 대검 간부들 다 날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의심했지만 찐유이라는 분 딱 중앙지검장에 갖다 놓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패싱하고 경호처에서 조사했다고 하고 그게 옛날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 아니니? 진짜 이거 저녁에 뭐 수사 거의 끝나갈 때쯤 해가지고 전화로 들으셨다면서요? 듣고서는 좀 많이 진짜 마음이 감찰 지시할 것 같아. 감찰. 하긴 오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쟁이야 그러면. 검찰 내에서. 당연하지. 중앙지검장을 감찰한다 그러면 전쟁이지. 이게 뭐 경위를 파악해보고 나서 필요한 조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감찰밖에 없죠. 그럼 내부 감찰 이게 어떻게? 저 수사지휘권 행사하면 안 돼가지고 보고 못했습니다는 좀 이런 말 모아지면 개소리야. 그게 개소리 아니냐 그거 솔직히? 저 오늘 그냥 그거 논리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러면 그 도이치모터스 거는 그렇다 치고 명품백은 어떻게 할 건데 하면 대답을 못 하는 거잖아요. 거기 전화가 안 된대잖아 거기가 경호처가 전화가 안 돼서 그렇대잖아. 걱정입니다. 또 이거 그러니까 저희끼리도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거기 민주당에서 또 일주일 내내 물고 뜯고 그날 이거는 26일 날 이거 가지고 더 난리칠 것 같은데. 너무 좋은 먹이를 툭 던져준 거야. 그럼 중앙지검장 통해서 나오는 관련된 사건들은 아무도 안 믿지. 왜 그런 걸 자초를 하냐고. 근데 계속 말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예요. 이 건에 대해서 무혐의. 그렇지만 우리가 뭐 무슨 특검에 관련된 게도 마찬가지고 다 무혐의여도 해야 되는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여사님 나가실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26일날? 진짜 나오실라나? 진짜 나오셔가지고 진짜 민주당 의원들이랑 한번 진짜 제대로 진솔하게 대화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안돼 큰일 나. 그럼 더 큰일 나요? 근데 어차피 무혐의 나올 거를 이렇게 꽈가지고 죄가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주잖아. 죄가 있는데 막는 것처럼 포장을 해주는 거야.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니. 그러니까 저도 이번 건에 대해서는 보면서 좀 머리가 복잡해져서 오늘 오히려 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려고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진짜 명확하게 말씀하시네요. 저희 걱정했던 부분들을.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물론 상상하지 않았지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과거에 우리가 대선 당시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대했던 모습은 뭘까?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나는 이와 반대되는 모습을 기대했어요. 저도 우리 대통령께서 그럴 수 있는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으로 국민들이 불러낸 게 아닐까? 아무 정치적 기반이 없는 부분을 대통령으로 불러낸 거잖아 국민들이.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추상같이 하고 이게 원칙입니다. 이건 내가 피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대통령을 우리는 그때 바라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아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좀 마음이 갑갑하더라고 이거 보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날씨도 안 좋고. 제가 오늘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 무죄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꼬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체면이 중요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 굳이 그 중앙지검장은 그냥 윤석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윤 대통령 사람이니까 이렇게까지 해주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인식하죠. 이제 안 믿어. 앞에 얘기했던 게 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악의가 맞는 거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려고 그때 바로 하면 냄새 나니까 좀 지났다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타이밍도 탄핵 청문회 앞둬서 일부러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그게 수사야 정치지. 저는 하여간 조금 보면 서글프더라고요. 이걸 조금 더 잘 그러니까 물론 뭐 제 짧은 뭐 식견으로 그걸 다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조금 더 당당하게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소환만 고집하다가 조사가 무산되느니 방문 조사가 낫다. 뭐 그런 얘기들이 초반에 나왔었거든. 조사를 했다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러면 지금 소환은 뭐 도저히 안 된다고 하시니 그럼 저희가 이렇게 방문하는 거 어떻게 해서 하는 거를 제사의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총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한마디만 했으면 이렇게 안 와. 근데 그랬다면은 뭐 의견이 달랐어도 강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설득을 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랬으면 오히려 좀 날 수도 있어요. 패싱까지 안 했다면. 그러니까 사실 조사를 안 한 거보단 요렇게라도 한 게 낫다고 생각했겠지. 네. 근데 여기서 검찰총장과 빵 하고 터지는 순간 그럼 이거는 검찰총장의 지시도 안 받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지? 의구심을 계속 낳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조사를 했다라는 부분이 강점이라고 한다면 잘못하면 이게 조사를 안 하니만 못하게 된 거야. 뭐 검찰총장과 들이받는 구도가 된 순간 그리고 그 첫 해명 수사지휘권이 없으셔서요라는 거를 얘기하는 순간 나 미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사실. 그럼 형님께서는 어쨌든 검찰총장이 물러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원석 검찰총장이 스스로 열받아서 옷 벗으면 이건 이번 정부에 아주 심대한 타격을 줄 거라고 생각해. 이런 상황에서 옷 벗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뭐가 다르냐? 지난번에 그게 오버랩 된다는 말씀이시죠? 좀 그렇게 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유. 정의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정의라는 게 최소한의 정의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그런 정의라는 것도 있고 내가 처벌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또 걱정이 되는 거 하나는 당장 저희 내일 뭐 결선 투표가 없다면 내일 저희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될 텐데 그분들이 바로 또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줘야 될 거거든요. 이거는 당의 입장을 내기도 진짜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내일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이 질문이 진짜 곤란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최악의 질문이지. 그러니까 이게 시작부터 너무 이게 난이도 10 문제를 풀고 이걸 보수 패널들이 아까 그랬잖아. 뭐 지금 이 과정보다는 결과 그게 좀 이런 말 미안하지만 제일 할 말 없을 때 하는 거야. 제일 할 말 없을 때. 저도 그래요. 만약에 과정을 마시고 결과 무혐의 나오면 뭐 왜 무혐의하고 그럼 수사를 해보니까 무혐의 그 할 말 하나만 하는 소리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윤인석 대변인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희석이 형 또 고생 많이 하셨네. 이건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나가서 어쨌건 또 쉴드를 치려고 하면. 아니 저희는 그렇다 치고 진짜 당 지도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고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큰일이다 그냥. 그게 걱정입니다. 그거는 지켜보자는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아니 지켜.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돼도 이걸 그렇다고 그 중앙지검장을 들이받겠어? 아니, 뭐라고 대답해도 공격거리가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뭐 만약에 중앙지검장 뭐 김건희 여사의 조사본부 비판하면 또 대통령실과 또 각 세우냐로 또 난리치겠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잘했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른 후보가 당 대표가 되셔도 이건 되게 곤란한 질문이에요. 똑같아요. 나는 오히려 다른 분들이 당 대표가 되면 되게 당당하게 할 것 같은데. 뭐라고요? 그렇게 그럼 영부인인데 그렇게 조사 일정 잡아서 조사해야지라고 얘기할 것 같아 나는. 근데 당에서도 지금 저처럼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두 분은 오히려 그러니까 그분들 뭐 내가 모욕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분들이 지금까지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보인 스탠스를 생각하면 하여간 오히려 용산이랑 주파수를 맞춰서 얘기하기 훨씬 편할 것 같아. 용산은 검찰의 일이라 그러잖아 지금. 우린 개입 안 했으니까 검찰의 일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 용산이랑 지금 이 당과의 관계를 재정립을 해야 하는 지금 전대의 끝자락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해 버려서 왜 일부러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설마?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하여간 이게 또 당분간 전대 끝나고 저희가 사실은 이 바로 이제 올림픽이에요. 그렇지. 파리 올림픽이 올림픽 시작돼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거 끝내 딱 그 정도 시간 있기 때문에 재정비하고 뭐 좋은 정책도 내고 하면서 저희가 또 이렇게 피치를 쫙 올려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때 이 얘기하고 있을 것 이걸 같아가지고. 이렇게 난처한 상황을 만든 게 너무 좀 짜증나 사실. 한 후보가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면 진짜 난처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첫 번째로 해야 될 것 같은 것도 좀 짜증 나고 그런 의미로 제가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끝나는 타이밍에 항상 좀 희망차게 그래도 잘 될 겁니다 뭐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이 얘기는 그렇게 끝내기가 어렵네요. 근데 어쨌건 내일 이제 누군가가 당 대표가 되고 당 대표가 되면 또 국민의힘 어떻게 끌고 나갈지 한번 잘 지켜봐야죠. 그리고 여기는 뭐 그 구성원이니까 더더욱이나 그럴 거고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열심히 잘 도와서 저는 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팅이에요. 자, 우리 댓글 좀 맞아봅시다. 순돌이님, 저기 또 싫어하시는 분들 또 쭉 읊었네요. 이철규, 조두알, 이상규만 없어지면 화합이 잘 될 것 같고 한동훈 잘할 겁니다 하셨고요. 분홍님, 저 조정은 너무 피소됐어요? 나 그거 모르고 있었는데. 네, 뭐 하나 있다고 하는데. 네, 순돌이님. 근데 왜 조정훈님은 왜 본명을 안 쓰시고 다 저렇게 지금 별명이 한 100개쯤 돼 보니까. 아이고, 조 이시발도 있고 지금 뭐. 큰일 났네. 순돌이님, 비대위 원장 올 때 반대했던 김재섭, 장동혁, 유이동, 김영동을 먼저 챙긴 한동훈입니다. 저 말이 진짜 딱 그때 희석형이 했던 얘기고 재섭이도 했던 얘기예요. 네. 준희님, 내일 전대 한동훈님 밖에서 마지막 응원하러 킨텍스가 와 대단합니다. 진짜 비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길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결과 보고 같이 환호할 겁니다 하셨고요. 신정혜님, 민심의 변화를 국민들은 다 아는데 굳이 대통령실만 모르는 듯해서 현 정부의 성공을 지지했던 마음으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네, STH님, 용산을 쉽게 풀 수 있는 일도 계속 왜 이렇게 꼬이게 만드는 걸까요? 민정수석실도 부활했는데 여론을 전혀 모니터링 안 하시나요?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용산으로 나오신 건데 지금은 용산의 벽이 청와대보다 더 초록색 같아 높아 보입니다. 저 말이 진짜 아픈 말이에요. 아픕니다. 네. 순돌이님, 총선에도 김건희, 전대에도 김건희, 지방선거에 김건희 또 튀어나올 거 걱정입니다. 네. 이비가님, 대통령실 매번 그랬죠. 지지율 올라가면 사고 쳐서 내리고 선거 때도 올려놓으면 떨구고 그래놓고 한동훈한테 덮어씌우고. 김여사님, 자제 좀 합시다. 네. 순돌이님, 한동훈이 당선을 기정사실하고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저것도 또 약간의 음모론이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문H님, 윤통의 한동훈 당대표 수락후 기자회견용 축하 선물인가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한동훈 후보 또 지지하는 분들 생각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 또 김건희 여사 또 곤란하게 만들려고. 관계가 그 정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참 가슴이 답답하네요. 아무튼 벌써 또 오늘도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 반이 넘어갔는데 네, 한 1시간 열심히 혼나고 우리 자르가데스님도 늦게 오셨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퇴근 늦었습니다. 저번에는 스타팀 꾸리고 나니까 인사발령을 하며 승진성 자처이라는 기가 막힌 말을 만들더니 이번에는 총장을 패싱하고 제3의 장소에 조사를 했다. 이자의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네요. 이게 떳떳한 겁니까? 네, 저 뒤에는 안 읽겠습니다. 자르가데스님 양해해 주세요. 근데 제3의 장소도 하필 경호처여서 더 문제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분석하는 분이 많지 않던데 형님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거는 약간 이쪽이 굽히고 들어가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건 진짜 아닌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요 코 관련 제가 이렇게 자꾸 이러고 있어도 모르는 분들도 그러는데 네. 제가 수술 일정이 좀 당겨져서 8월 중순에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 수술할 때 전후로 한 2주 정도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되시는 게 예, 먼저죠. 그때 쉴지 아니면 여기 관용이와 희석이 형과 또 제3의 인물과 함께 또 끌고 갈지 어느 정도 끌고 갈 것 같은데요. 그때 또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가 혹시 그 수술하기 바로 전 방송에서는 그 얘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쾌유하실 겁니다. 빨리 잘 건강해서 돌아와야죠. 네. 그 전까지는 저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코를 좀 닦으면서라도 계속 방송 진행해 볼게요. 아유.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